그런 게 빠지는 게 있고, 그런데 이건 이제 수필이 빠진 상태 고정시가 나오니까 구성이 조금 이렇게 나오는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배우는 이거 뒤에 있는 비문학은 경제, 과학 이렇게 돼 있는 걸 할 건데, 뭐 사장님도 가계부 같은 거 쓰시죠? 나중에 쓸 거죠? 왜?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미리 배우는. 나중에 보험 들 거죠? 혹시 보험 안 드시잖아. 한번 보험 들 거잖아. 이미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저희도 제가 보험 들어놨단 말이에요. 왜냐? 뭐 본인들도 그런 거 아마 본인이 아니지만 듣는데 그런 연결된 거 할 겁니다. 오늘이 12월 21일인가요? 한 해도 얼마 안 남았네요. 어제 왜 연기대상에서는 SBS에서 MBC가 잘났다고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 보니까 기사에 그런 거 나오고, SBS인데 저희 MBC에 참 많은 드라마 했었죠? 이런 걸 왜 얘기하는 거야? 잘못 얘기한 거죠. 생방송에서. 그럴 수도 있죠. 자, 어디 보냐면 30번의 문제를 봐보세요. 30번의 문제를 보면 이런 거 나와 있죠. 보기를 참고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조선 후기의 가사나 사설시류에서는 근데 딱 봐도 가가 가사하고 나가 사설시류이죠. 글의 존재를 보면. 왜냐면 나가 훨씬 더 짧으니까요. 입장이다는 발화자가 등장하는 대화체를 사용해서 작품 상황을 극의 한 장면처럼 만들기도 한다. 그러면 두 개의 작품은 전부 다 대화체 자체가 사용된다는 거니까 화자하고 창조가 나와줘야죠. 대화를 통해서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의 경우 구체적 소재와 다각적인 내용으로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화를 통해 유의성을 보이는 작품의 경우 대화가 논쟁, 의견 불이증에 의의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재미가 생겨나며 때로는 등장하는 불완전한 표현은 이런 작품이 내용 자체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함을 보여준다.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런 유의게 나올 건데, 이런 유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대화를 가지고 어떤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의견 자체가 뭔가 불일치되는 거, 이걸 그냥 뭐라고 한다? 이름 자체를 그냥 유의라고 한다. 이렇게 파악하는 얘기예요. 근데 종원아, 원래 유의의 뜻이 뭐야? 그러니까 형이 단어 공부하라고 했잖아. 맨날 물어보면 한국어인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면 이게 외교하고 뭔 차이야. 원래 유의라는 거는 웃기다는 거잖아요. 근데 고전을 보면, 사실 그리고 문학을 보면 해학적이라 나오는 게 실제로 웃겨? 별로 안 웃기죠. 실제로 안 웃겨요, 별로. 그러니까 보통의 유의나 해학성이라는 거는 우리보다 뭔가 상호적으로 볼 때 일부러 멍청하게 얘기하거나 낮춰서 얘기하거나 이런 거를 그냥 해학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온 거를 즐거움이라고 그냥 파악해서 이렇게 나온 것 뿐이죠. 그럼 이 두 개는 뭐 해야 돼?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를 봐보세요. 간민가. 자, 여기저기 가는 저백 삼아 너의 행석을 보아하니 군사도망 너로구나. 허리 위로 볼짝 치면 대접상이 깃만 남고 허리 아래로 굽어보니 환장방이 노닥노닥. 곱장알미 앞에 가고 변태발이 뒤에 간다. 곱장알미, 허리가 굽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 전태발이 다리를 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면 데리고 나오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줄도 의도적으로 데리고 나오죠. 고전을 보면 정말 데리고는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가사하고 시도에 보면 대꾸는 정말 많이 나와요. 대꾸, 서리, 의인, 영탄, 이 네 개 중에 하나는 보통 잘 걸려요. 자, 십리끼를 하루간이 몇 리 가서 엎어지겠는가? 정말 십리면 몇 킬로 정도일까? 예? 100이라니요. 십리는 한 4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 1리가 0.4kg 정도를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 십리는 실제로 하루 동안에 십리를 간다는 거는 많이 가는 거예요? 별로 아니죠. 하루 동안에 4km 정도면 많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왼종일인데 1시간도 아니고.
그죠? 보통 우리가 그냥 천천히 걸면 1시간 동안에 1시간 반 정도 안에는 4km 정도 걸어요. 통상적으로. 그 얘기는 이렇게 가는 길이 뭐 한다는 거야? 쉽지 않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네고울의 양반 사람 타도타간으로 옮겨 살면, 즉 네고울의 양반 사람이 다른 곳으로 옮겨 살면 천이 되기가 쉽던데 본토 공정이 싫다고 하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일국이 또 한심해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디 간들 면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여기서 이 자네라고 얘기하는 게 뭐야? 청자가 되겠죠. 그러면 화자하고 청자를 가해서 볼 때 이 자네가 뭐 하는 거야? 자기 마을을 떠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자는 이런 말 하는 거죠. 야, 네고울의 양반 사람이 다른 데 가면 천이 되기 쉬운데 뭐하러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시계가 얘는 얘한테 이렇게 묻는 거잖아. 왜 고향을 떠나는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왜 도망가?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 차라리 내가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 박혀 7, 8월에 인삼 캐고 9, 10월에 돈 피자가 이것도 될 거잖아요. 공채 신역 갚은 후에 나머지를 두었다가 함흥북청 홍원장사 돌아들어 잠매할 때 후한갑에 팔아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가사전토 다시 사고 살림살이 장만하여 부모 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움을 누려 시경은 떠나지 말고 인삼 캐고 돈 피잡아서 세금 갖고 여기서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 세번이 초반인지 이해했을 거 아니고 내 말씀 들어봐. 그럼 실제로 얘가 처음에 말을 거고 이 사람도 이렇게 말을 건네는 거니까 둘이 실제 대화체가 성립을 하죠. 시에서는 끝다운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누가 대화한지를 생각보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생원이 초반인지 얘가 자네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나온 대로 보면 생원이나 초반이나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이제 내가 왜 떠난지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내 또한 간민이라 이 땅에 생정하니 이때를 모를 소냐? 우리 조상 남쪽 양반 진사급제 계속해서 금장호패 빚음이 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 이때는 당연히 뭐 할 거야? 벼슬아치를 했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시기인의 참수에 입어 변방으로 쫓겨와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갑산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우리 조상은 서울에 있었는데 시기를 얻어서 이 갑산으로 몇 대 전에 이렇게 쫓겨나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국내 변방 이 땅에 7, 8대를 살아오니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구실 첫째였구나. 그러니까 읍중에서 나름대로 여기 내려와도 중요한 일 정도를 하긴 했었다는 거잖아,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좋았을 때는 도망갈 생각이 없는데 지금 도망간다는 건 뭔가 망하거나 뭔가 일이 있다는 얘기지. 들어가면 자수별강, 나가서는 풍원강간, 유사장이 체질하면 체면보아 사용했다. 유사장이 이건 그냥 뭐 지방의 향교배설 정도 얘기한 거예요. 그런 거를 사용했었는데 슬프구나. 메아리 시절에는 원수인이 나를 모함해서 군사로 강정되었단 말인가? 즉 군사계급으로 우리 내 때에 와서 밑으로 떨어졌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내 한 몸이 헐어내니 전후좌우의 수달일가 차차 충분되겠구나. 근데 이게 잘 말인데 좌우전후의 수달일가가 충분되겠구나, 이 얘기는 군사계급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군역을 담당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군사이면은 우리가 남자로 볼 때 현대인은 다 갖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몸이 정상적이라면. 근데 과거에는 양반은 군역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양반계급 밑에 내려오면 뭐가 생겨? 군역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상대상 인의 몸은 할인 없이 매여있고 실험 없는 친족들은 다 도망가고 여러 사람이 모든 신역을 내 한 몸에 묻으문지. 이게 결국 내가 도망가는 이유지. 단순히 근역만 하는 게 아니라 친족들이 이게 힘들어서 도망가.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그 세금들을 남아있는 사람들 전부 다 감당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2명이 감당할 걸 1명. 힘들잖아. 근데 하면 또 도망가. 그럼 나한테 또. 하면 또 도망가. 또 나한테 또. 이렇게 계속 감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중국에 보면 심하게는
누가 돌아가셔도 사망 선고서를 국가에서 안 받아요. 왜? 그러면 계속적으로 국가가 뭐 할 수 있어? 세금 매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금을 되게 많이 내렸기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내 한 몸에 모두 친척들의 세금을 다 물게 되니 한 몸 신역이 3년 오전 돈피 2장 정도였다. 근데 12사람의 부실합처면 즉 12사람의 신역을 감당하다 보니 나 혼자 46년 정도를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감당하기 너무 많아. 해마다 많다 보니 진나라의 때의 부자가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는 부자도 감당 안 돼.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이 떠난 자는 뭐 때문인 거야? 세금 자체 부담이 너무 이렇게 되니까 도망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딱 봐도 뭐해? 가에서 의견 브리치가 있죠. 얘는 뭐하러 떠나? 멈추기 상황을 모르는 애는 떠나야 돼. 이건이 안 맞잖아. 나무라는 자와 떠나라고 얘기하는 자 다르죠. 근데 전혀 웃기지 않잖아. 이 상황이 뭐가 웃겨? 그죠? 이 소리가 아니었구나. 허풍기 소리였구나. 저 쟤들 봐봐. 추우니까 저기 뒷바 꽁꽁 싸매고 있잖아. 모자까지 싸매고 있잖아. 어디 갖고 다녔지 형이. 뭐야? 위에는 그렇게 하고 밑에는 슬퍼야. 이건 무슨 안 춥냐? 나 그래 슬리퍼도 터치를 바꿨는데 집에서 입고 올게. 학원에서는 이런 거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라를 보세요. 자, 녹양방초 되게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죠. 그냥 풀이란 뜻이야. 우리가 해석할 때 모의고사에 풀이만 언덕에 소를 먹이는 아이들아. 그러면 지금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건넨 거니까 나이를 보면 사자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청자가 되는 거죠. 말을 건넸죠. 앞내고기 뒷내고기를 다 몽땅 잡아내 다래끼에 넣어주거든 네가 소공댕이 얹어다 주렴? 그러면 실제로 아이한테 뭐하고 있어? 이 긴장에서 그렇게 내가 고기를 잡으면 네가 소공댕이에 얹어줘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얘기하죠. 우리도 서주에 일이 바빠 가는 길임에 전화할지 말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이는 뭐하고 있어? 화자한테 그런 부탁을 거부하는 거죠. 그럼 나에서도 뭐가 있어? 의견 부딪히가 있네요. 그죠? 둘 다 의견 부딪히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3번까지 문제를 28, 29, 30번 세 문제 3번 정도 시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28번에 3, 29번에 5, 30번에 2 이렇게 됩니다. 28번에 백구는 아까 얘기했죠. 처음 부분에 되게 잘 나오죠.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이거 묘사도 맞죠. 외양에 대한 허리나 허리 아래 위아래. 그 다음 가정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 줄에 뭐뭐하면 가정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네가 도망가면, 즉 이 마을을 벗어나면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3번에 보면 의문은 나와요. 면할 쏜가? 이런 식으로 뭐를 쏘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당할 쏘냐? 한 3번 이상 나오는데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의심을 한 적은 없죠. 정답 3번. 4번의 과거, 현재, 대비는 아까 청자를 볼 때 청자의 과거 조상에 관한 얘기와 자기 얘기 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도망간다 이게 나오죠. 수치는 맨 마지막에 삼약 오전돈피 나와주잖아요. 29번에 매력이 없는 게 1번, 2번, 3번, 4번 중에 맞는 게 없어요 다. 그래서 5번에 볼 때 기역, 미음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보기에 상대가 했으면 하는 행위의 대상이다. 결국은 인상캐라는 건 네가 하라는 얘기잖아. 화자가 볼 때 청자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보기는 물론 내가 잡아낸다고 해도 속 웅둥이에 얹어줘야 될 건 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청자가 뭘 이 소재를 갖고 했으면 하기를 원하는 대상이랑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정답 5번밖에 나올 게 없고. 30번 30번에 2번에 볼 때 인의 말씀은 집안의 내력과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건 아까 28번에 4번 선제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확인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맞아요. 근데 자기 집안의 내력을 얘기하는 것과 사회 부조리를 해결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얘가 그냥 도망가는 애잖아요. 도망가는 애라면 얘가 무슨 해결을 해? 해결을 안 할 거니까 도망가는 거지. 안 맞잖아 뒤에가. 그러니까 이미 이번에 뒤에 사회 부조리 해결하자 이게 안 맞죠. 말 그대로 자기의 집안이 어떻게 분사 정도로 떨어졌는가, 양반계 왜 떨어졌는가 그걸 설명하는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과거는 잘 나가는데 지금은 영 안 좋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33번의 보기를 봐주세요. 자, 정철과 조동성이 살았던, 정철은 무조건 중요한 사람입니다. 정말 무조건. 나중에 보면 가사는 이 두 명은 무조건 중요해요. 정철하고 오늘 다루진 않지만 뒤에 과제에 있는데 박인노하고 이 두 명은 무조건 중요한 사람이 나올 때마다 일단 모의고사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두 사람이. 얘네들은 나올 때마다 열심히 해줘야 돼요. 특히 정철은 수능과 모의고사에 10번 이상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보면. 최근에 5개년을 봐도 192, 93 다 통틀면 정철은 고전 시간에서 거의 30% 이상의 확률로 나올 사람이기도 해요. 박인노도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수능에만 이상이 안 나온 거지만 정철은 수능도 잘 나옵니다. 자, 이 다음에 16세기 후반 17세기 초반에 정치 참여 과정에 당파 간의 대립과 투쟁이 극심해지면서 정치적인 공격을 받은 문인들이 벼슬에서 파직되거나 유배되거나 살림에 응거하는 등 정계에서 소외된 상태에 놓인 경우가 잦았다. 이 과정에서 문인들은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과 경계, 처세관, 자연에 몰입하는 태도 등을
작품에 드러내었다. 그러면 이 가하고 나는 O 위주로 간다는 거야. 이 두 작품을 묶으면 둘 다 실제로 16세기에서 이렇게 17세기 초정도를 보여줄 건데 이 당시 시기는 뭐가 심했던 거다? 이런 당파의 대립 또는 갈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높은 시기였다. 그래서 누군가는 뭐 했어? 정치적 공격을 받았다는 건 패배한 쪽이잖아. 힘이 떨어진 쪽이고. 그러면 실제 누군가는 파직되거나 또는 유배되거나 또는 살림에 응대하는 거. 근데 여기서 살림에 응거한다는 건 말 그대로 뭐 한다는 거야? 여기 나온 대로 보면 정계에서 소외됐다는 거잖아. 이 세 개는 다 공통점이 있지. 말 그대로 자기가 중앙에서 파워가 떨어진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당에서 야당으로 갔다는 건데 그 야당이 힘이 없는 야당이거나 아니면 혼자 있거나 아니면 벼슬을 빼앗기거나 이런 거잖아. 그럼 요새 정치의 유행어는 따로 있죠. 거대 야당. 거대 야당이 무슨 일이야. 안 봤어 니네? 가만 보자. 너도 안 봤지? 청년이 형 풀버전 봐봐. 재밌어. 계속 거대 야당. 뭐 자기 잘못하면 국민과 싸우겠다는데 국민과 도대체 뭘 위해서 싸우겠다는 거야? 너 싸우고 싶어? 저도 안 싸우고 싶어요. 뭘 위해서 싸우겠다는데 주어가 없어. 국민과 함께 싸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네. 애매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얘기하고 같이 싸우자고 해야지. 그 대상을 정해야지. 그랬으면 탄핵 안 나갈 텐데. 그게 좀 아쉬워요. 지금 TV에서 좀 잘못된 건 제가 볼 때 이거예요. 어쨌든 아직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잖아요. 근데 너무 TV에서 이건 좀 잘못된 건 윤석열이 뭐 친구야 완전히 지금.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저도 뭐 그분을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건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런 세 개는 다 정계 소외된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살림에 응거한다는 게 절대 자연친화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원해서 한 게 아닌 거니까. 자, 이 과정에서 문인들은 정치현실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현실은 비판과 경계, 처세감, 자연에 몰입하는 태도가 나타났다. 그러면 파지나 유배당한 애들은 당연히 뭐 할 거야? 당연히 현실에 대한 비판을 보여줄 거잖아요. 근데 살림에 응거하는 애는 현실 비판보다는 뭐 한다는 거야? 그러면 자연에 몰입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 보기가 없으면 살림에 응거하는 거는 모처럼 보이기 딱 좋아. 자연천하처럼 보이기 딱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회화곡이 그냥 보면 전혀 정치적이거나 당직얘기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냐면 자연친화처럼 느껴져요. 기본적인 거. 잃어버렸네. 자, 그럼 이제 시를 볼게요. 자, 가. 풍파에 일렁이는데 어디로 간단 말인가? 구름이 험하거늘 천하가 어찌해서 허술한 배 두신 분들은 모두 죽지 마세요. 이 시를 가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움직이면 그냥 풍파에 일렁이던 배라는 거는 뭔가 실용군에 있는 배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허술한 배 가진 사람은 풍파에 일렁이는 상황을 가진 적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 끝! 이런 내용이잖아 그냥 보면. 하지만 이거를 아까 이런 거에 맞춰본다면 당연히 이런 풍파는 뭘 얘기하는 거야? 풍파는 단파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일렁이는 배라는 거는 뭘 의미해? 배라는 건 결국은 단파 싸움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대부들을 얘기하는 거고 뭔가 밀리고 있는 사대부를 얘기하는 거겠죠. 단파를 얘기할 거고. 그럼 여기서 허술한 배라는 거는 아직 뭐 한 거야? 이런 단파 자체를 모르는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맞춰본다면. 그러니까 보기가 있고 없고에 대한 해석이 완전 달라져요. 기본 라인은. 그럼 이제 나를 보세요. 점수 시도가 지금 2개 나왔죠. 심의선의 서너 바퀴에 감돌아 휘돌아들어 5, 6월, 5월이 뭐야? 5월, 6월이 얘기한 거죠. 5월, 6월 한낮에 살얼음 엉긴 위에 된서리가 섞어치고 자친이 내렸건을 보았는가 니마?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5월, 6월에
살얼음이 있거나 서리가 있거나 눈이 내리거나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거짓말이야? 아니면 기상이변이야? 이유가 따른 거야? 자기가 그런 마음이라는 얘기잖아. 왜? 학과에 있으니까 꼭 내가 실현을 당하고 있는 거 같고 차가운 거 같고 추운 거 같고 이렇다고 그런 얘기니까 이 나에서 중장의 예비 자체는 결국은 이런 학과의 실현 이런 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보기가 없으면 그냥 아 이상기온 현상이 있나 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 해석이 달라진다고. 그 다음 이마 온놈이 온말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이미 진짜 그 말이 맞는지를 짐작해라. 즉 우리 당이 문제가 있는지는 네가 판단해라. 여당의 말을 듣지 말고 약간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나에서 얘기하는 임은 누구야? 왕이죠 왕. 보기에 맞춰본다면 그러니까 그냥 보면 이 나에서 얘기는 뭐야? 사자가 말한 거 한 번도 없더라. 나 억울해. 이 얘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기에 맞춰보면 뭐 한다는 거야? 우리 당에 문제가 없어요. 상대방의 거짓말에 대해서 왕이 직접 판단해서 우리의 문제점이 없는 거를 좀 알아두세요. 이런 얘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다는 진짜 보면 자연친화로 느껴져요. 아이야 구렁망태 찾아라 서쪽산에 날이 늦겠노라. 밤진의 구살이 벌써 하니 자랐으랴? 그럼 구살이 이미 다 자랐다는 얘기지. 이 몸이 나물이 아니면 아침 저녁에 어이 지내기인가. 그러니까 고사리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겠다. 딱 봐도 자연에 뭐하고 있는 거야? 몰입하고 있는 거잖아. 그 다음 이수 아이야 도롱이 삿갓 찾아라 동쪽 시내에 비 내린다. 과거에는 비가 내릴 때 도롱이나 삿갓으로 비옷 입고 다닌 거죠. 우산이 없으니까. 아 이런 거 한번 경험할 겁니다. 여기 있는 네 분 경험하실 겁니다. 군대 가면 우산이 없어요. 우산이 없기 때문에 우비 입고 그냥 철모 쓰고 다녀요. 기본적으로. 휴가 나올 때 당연히 우산 쓸 수 있겠지만 안에서는 그런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우비가 잘 새요. 오래된 것도 많고 비를 많이 맞으면 당연히 이게 코팅돼 있다 그래도 이제 조금씩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졸린 시간에 왜 이렇게 졸아? 요즘아 이거 켜서 그런가? 다시 끌까? 수면제 내려온 거 아니야? 쓱 하고? 네가 졸리면 나도 졸려. 너를 보고 있는 나도 졸리지 않을까? 나 지금 밥 먹은 지 3시간밖에 안 됐어. 잠이 올 때. 하루에 한 개 먹고 사는 문제야. 자, 기나긴 낚싯대, 미늘 없는 낚시맨다. 근데 이게 미늘이라는 게 밑에 나오잖아요. 고기를 물면 빠지지 않게 만든 낚시 끝에 안쪽에 작은 갈고리라고. 근데 이거를 없는 낚시를 맨다는 건 고기를 안 잡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고리가 없는데 쉽게 가면 실만 내려보내. 그럼 고기가 이걸 어떻게 물 거야? 그리고 문다고 해도 올리면 뭐 할 거야? 그냥 쑥 빠질 거 아니야, 실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수에서 중장은 뭐 하는 거야? 욕심이 없이 지내는 삶을 얘기한 거잖아요. 진짜 고기를 잡는 데 아니라 자연을 즐기는 데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 고기 놀라지 마라. 내가 흥이 겨워서 그냥 낚시하는 척만 하겠노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낚시해도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을 겁니다. 왜 낚시해 이런 거는? 현진 작은 저쪽 다 그냥 회 점어가야지 막, 그지? 그러려고 낚시하는 거잖아 우리는. 하긴 회를 떠먹을 수단 있니? 나도 그래서 낚시 안 해. 나도 할 줄 몰라. 먹기만 해봤지 뭐 그런 거 해봤어야지. 심지어 우리 집은 삼겹살을 안 먹는 거야. 가족끼리 외식을 절대 안 해. 서로 누가 구울까 눈치 보고 있거든. 그리고 구우면 맛이 없어. 각자 그리고 욕해. 이게 무슨 맛이야? 그럼 네가 구워! 이러고 괜히 부부싸움해서 차라리 뭐 하냐면 그냥 보쌈 먹자 보쌈. 탕수육이나 털. 이러고 싸움. 난 당연히 와이프가 구워줄 줄 알았지. 안 구워주는데. 아니 학교 다닐 때는 아빠가 구워줬고 예전에 연애할 때는 여자친구들이 구워줘갖고
볼 일이 없었어 내가. 알아서 잘 구워주던데 애들이 열심히. 나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잘해주던데. 아, 우리 와이프는 안 친절해. 내가 구울 줄 몰랐더니 네가 모르면 나도 몰라. 이러고 있으니까. 그거 꼭 물어봐 여자친구들한테. 잘 굽는지 자기가 못 구우면. 그래서 만약 못 굽는다고 하면 헤어져. 삼겹살 못 먹잖아. 그럼 맛있게 해. 내가 보면 진짜 맛없어. 그래서 나는 삼겹살 굽는 거 싫어해. 맛있게 구울 수 있는 재주가 없으니까. 그걸 잘하면 내가 요리사 했겠지. 삼겹살집에서 일하거나. 그러니까 맨날 탕수육이랑 먹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죠. 대학교 때 느꼈던 건 이런 거야. 아, 치맥을 못하면 헤어짐 당할 수 있구나. 치킨에 맥주 있잖아. 제가 치킨 알레르기 있어갖고 치킨을 못 먹어요. 그것도 뭐 옛날에 여자친구들이 오빠 치맥이 안 돼? 헤어져야 되는데 난 치맥이 제일 좋아. 나보다? 당연하지. 이것도 헤어질 사유가 되게 되던데. 나 옆에다 돈가스 먹을게. 같이 안 먹으면 재미없어. 헤어지고 싶으면 벌써 핑계를 다 댄다는 느낌. 아 진짜 사랑하면 참아야지. 그렇지 않나? 덜 사랑한 거지. 걔는 치킨을 더 사랑했던 거지. 자, 그 다음 이제 삼수. 아이야, 죽죽한다고 남쪽 논밭에 일이 많구나. 셔틀은 따비는 누구와 마주잡일까? 되게 중요한 단어 하나 보여줘. 이 보기 때문에. 보기에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살림에 응거하기 전에는 사대부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삼수에서 중장을 보면 셔틀은 따비라고 말하는 거는 하자는 뭐라는 거야? 원래는 사대부란 일이잖아. 그러니까 농사일 자체가 서투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근거가 나온단 말이야. 이 사람이 원래 농사꾼이 아니라는 게. 두어라. 성세군경도 밑에 나오죠. 태평한 세월에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은 것도 역군이다. 동안에 역군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많이 들어봤잖아 이거. 역군은 겨울밤 내내 이거 계속 한 거 아니야. 임금의 은혜라고. 근데 이 사람이 자연에 있으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뭐 한다는 거야? 딱 봐도 아직 속세에 뭐가 있는 거야.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임금에 관한 얘기를 했겠지. 완전히 자연에 몰입하면 속세에게를 뭐하러 끄집어내. 그 얘기는 누군가가 만약에 야 다시 와서 벼슬해. 그럼 뭐 한다는 거야?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없으면 아 그냥 농사일 하는 사람이 좀 뭐 서투른가 보다. 그리고 그냥 임금한테 뭐 감사한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기에 맞춰보면 이게 이유가 조금씩 나오는 거지. 껴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문학은 보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줘야 돼. 왜냐면 문제가 이렇게 움직여 줄 거니까. 출제자가 아예 그렇게 하라고 미리 정해놓은 거니까. 그 다음 자수. 아이야 소를 먹여내어나 북쪽 마을에 새소를 먹자. 잔뜩 취한 얼굴에 달빛에 실어오니 어즈버 그냥 감탄사야. 아 휴왕상인을 밑에 나오죠. 태평하게 숨어 사는 사람을 오늘날시 보는구나. 그게 곧 누구야? 자기잖아.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왜 숨어 살아? 상파에 밀렸으니까 해결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면 자연친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원해서 자연에 있는 게 아니다. 왜? 포기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밀려서 여기 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자, 그럼 이제 31번. 이 문제 같이 볼게요. 공통적으로 전달한 건데 1번.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화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가에서는 마지막에 허술한 배에 두신 분들 조심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말을 건넸지. 조심하라고 요구도 전달했지. 나에서도 임에게 맨 마지막에 말을 하고 님이 진짜 짐작해줘? 라고 요구사항 전달했지. 다에서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아이야 말을 건넸지. 아이야 구렁밭을 찾아라. 처음에만 봐도 이거 찾으라고 요구했지. 정답 1번. 나오네 바로. (4번) 선지만 봐봐. 무림의 방식을 활용해서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무림의 방식은 나와요 다. 가에서 아까 첫 번째 줄에 같단 말인가. 그 다음 나에서도 세 번째 줄에 보았는가. 다에서도 두 번째 줄에 자랐으랴. 의문의 방식은 다 나오지만
친밀감하고는 상관도 없죠. 그러니까 4번은 절반짜리 정답. 자, 그럼 32번, 33번 두 문제를 풀어보세요. 잘못 적고 있는 거야. 예전에 지우개 옆이 잡지야? 예전에 지우개 잡지나 우리나라만 유행으로 패턴이야. 느낌 좀 우리나라처럼 많이 안 입고. 대략이 국내 브랜드 거구나. 특이하네. 근데 재밌는 거 같다. 물건 개파는 거죠. 이 정도 한 잔 읽을 수 있나? 이 정도 읽을 수 있잖아. 가난한 문자잖아. 그래? 아, 그래? 가난한 게 다 되지. 뭐 이런 정도 읽으면. 자, 볼게요 한번. 35번은 3번, 36번에 4번 이렇게 됩니다. 35번에 32번에 잠깐 32번에 3번, 그 다음 33번에 4번. 이게 맞죠?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32번에 3, 33번에 3, 둘 다 3, 둘 다 3. 자, 32번에 처음에 보면 첫 음보료 동일한 시어로 IR하고 싹 다 대비했죠. 아까 보여줬죠. 그리고 같은 위치에 같은 글자, 같은 수도 했으니까 안정감도 생기죠. 왜냐면 훈영구나 수미상관을 봐도 같은 위치에 같은 것들을 반복하니까 다 안정감이라는 게 쓰는 거잖아요. 이게 안정감의 기본이에요. 이번에 보면 그 당시에 생활도구 지금 이거 없는데 이걸 얘기하면 안 되지. 조선시대 형태인 건데 망태는 뭐 집 같은 걸 만든 뭐 지금으로 치면 에코백 같은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이거 그냥 생활 도구잖아요. 뭐 농기구 같은 거 집어넣는 작은 가방 이런 거니까. 그 다음 이수에서 낚시, 도롱이 또는 망태 이런 것들 그 당시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생활 도구들이죠. 이번도 맞아요. 3수에 보면 1수에서 중장과 3수의 중장에 나타난 화자의 걱정은 각 수의 중장에서 강화된다. 1수만 가지고 볼 때 1수의 두 번째 줄 밤에 지낸 고사리 벌써 아니 자랐을까? 이 몸이 이 나물 아니면 아침 전은 어찌 지내겠어? 이게 있으니까 잘 지낼 수 있어. 이러면 걱정이 없잖아. 먹으면서 잘 살고 있다는 얘기니까. 1수만 봐도 걱정이 종장이 없어요 이미. 정답 3번 바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 4수에서 1수에 보면 뭐가 나와? 나물, 고사리 나오잖아요. 먹을거리. 3수에서는 죽조반 나오죠. 운맛은 아니에요. 운맛은 먹을거리가 아니잖아요. 쌀이 먹을 거지. 그러니까 4번 정답 아니죠. 5번에 아까 어제번은 감탄사 얘기했죠. 5번이 제일 쉽죠.
이거 많이 나온 감탄사니까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 의도적으로 세 글자 맞추려고 이 감탄사도 어제부터 쓰는 거예요. 그 다음 33번은 볼게요. 1번의 풍파가 아까 실현 고난 또는 단과싸움 이런 걸 얘기했죠. 그러니까 실현 겪은 간부라면 가해주장은 당쟁이 임하는 사람이 정책의 소외 상태에 놓인 걸 얘기합니다. 왜냐면 밀린 거니까 그게 소외라는 얘기잖아요. 2번 구름의 하마건을 정치적 위기의 조짐에 해당하고 허술한 배에 두신 분은 신진관료이다. 신진관료는 뭐야? 이제 막 벼슬아치 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단과싸움에 아직 휘말리지 않은 애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가해 종장을 하다가 정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에게 단과싸움이나 정치의 힘듦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한 거잖아. 세 번째, 심의사녀 화자의 마음이고 심해니까 5년의 자취년이 만약에 복잡한 심정을 비유한 표현이라면 이건 아까 그래서 실현고난일 수 있다라고 하긴 했죠. 근데 나의 어디를 봐도 뒤에 굳은 마음을 가지는 의지를 보이진 않죠. 나에서는 그냥 님이 직접 짐작해봐.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 누가 거짓말하는지 이레크밖에 안 했으니까 자기는 억울하다 또는 결백하다 나는 깨끗하다 이걸 얘기한 거지 굳은 마음을 가지겠다는 의지를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해석상에서 안 맞죠. 정답 3번. 그 다음 네 번째, 온몸이 옥말하는 상황의 비방과 모략이 난무하는 현실이고 이미 만약에 임금이라면 종장 온갖 참소를 임금이 잘 판단할 것이다. 참소가 뭔데? 남 헐뜯는 말. 그런 게 진짜인지 확인해 주세요. 우리는 정말 억울합니다. 헐뜯는 당하고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마지막, 미능없는 낚시가 욕심 없는 삶을 의미한다면 종장과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화자의 흥분이라는 것이다. 그렇죠. 그냥 자연 친화니까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세요. 자, 이것도 36번의 보기를 봐주세요. 36번의 보기를 보면 이것도 가나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주죠. 조선 후기 시가에서는 경험과 외물에 대한 풍경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는데 일통당후가는 사행을 다녀온 경험을 표현했다. 그럼 딱 봐도 기행문의 형태라는 얘기잖아. 사행은 여기서 일본에 얘기하는 거고 그걸 몰라 상관없어요. 그에 대한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내었고 화항고국은 포착한 자연의 양상에 따라 자연에서의 만족감 출사하지 못한 선비, 출사가 뭔데? 벼슬에 나아가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 공간인 시골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 따른 마음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한 개성적 공간에서 긍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가하고 나는 말하고 다른 게 다른 거잖아. 얘는 사행 자체를 다녀온 이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서를 잘 나타낸 이런 걸 얘기한 거고 나에서는 상황 자체가 출사하지 못한 선비야. 하지만 이걸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이걸 얘기하잖아요. 억울하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평촌에서의 회포 그 다음 뒤에 볼 때 자연에 대한 긍지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억울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못했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못 갔으면 둘 중에 하나지. 억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 뭐 연대도 괜찮지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마음일 거예요. 뭐 니네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고3돼서 끝나고 만약에 수능한다면 재수 안 한다는 거고 수능하지 못하면 재수해야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쉽게 가면 연대 의대를 갔어. 서울대 의대 가니까 짜증나. 그럼 재수해야죠. 근데 연대 의대도 괜찮아.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요새 의대는 우리가 안 가는 거지, 그지? 가지고 요새 뭐 여기 머리 쓰고 있는데 귀찮으니까,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가를 봐보세요. 가는 원래는 내용 되게 길어요. 일동장휴가는 나중에 다시 만날 일이 있을 거고 혹시나 그 다시 만나면 완전히 다르게 느낄 겁니다. 얘 100점 넘어와요, 원래. 내용 자체는. 왜냐면 일본에 가서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거의 쓴 거기 때문에 원래는 되게 긴데 이거는 진짜 썼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자, 가. 장품에 돛을 밟고 6선이 함께 떠난다. 그러면 꽤 많은 데가 같이 가는 거잖아.
사면의 군악 소리가 해산을 진동한다. 근데 군악 소리가 들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개인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야? 나래로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소리가 해산을 어떻게 진동시켜? 화강이잖아. 물속의 얼음둥이 놀랄 것이다. 해구를 얼른나서 오륙들을 뒤에 지운다. 해구는 항구를 얘기한 거잖아. 그럼 항구를 떠나서 섬 자체가 뒤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육지를 떠나서 바다 쪽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내가 이거 일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해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부산 쪽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오륙도가 실제 부산에 있는 섬이니까요. 나라를 떠나보니 야색이 아득하다. 왜? 점점 내가 나라를 떠나고 있는 거니까 나라가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연의 각진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밖에 보일만 하다. 그래서 점점 나는 조선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죠. 대방이 누워있어 내신대로 생각하니 가뜩이나 마음이 심란한데 태풍이 일어난다. 그럼 마음이 왜 심란해? 이런 거 만날까봐 심란한 거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면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공적인 업무로 가고 있는 건데 혹시 일 틀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이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배가 나뭇잎 불리듯이 하늘에 올랐다가 땅에 떨어지니. 왜냐면 아무리 큰 배라 그래도 태풍은 더 거대하니까 휩쓸릴 수 있죠. 그런 모습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타이탄도 엄청 컸는데 그거 다 부셔지고 죽었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수영 잘 되어도 태풍 만나고 사고 만나면 마지막에 저것은 이제 기도하고 이제 가야죠. 하늘나서. 그죠? 동물원에 있으니까 걔네들이 무서워 보이는 거지 실제 우리 걷어내면 우리 죽어요. 호랑이가 우리가 볼 때야 무섭게 보이지 여기 그냥 호랑이 딱 한 마리 있으면 우리 딱 죽어요 이미. 걔 배고프면 끝장이에요. 지나가는 개도 무서운 판인데 그래? 자, 12발 쌍두 때는 차처럼 굳어있다. 차가 이제 보면 뭐 나무가지 이런 정도의 뜻. 그런 것처럼 굽어있고 신두폭의 초석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그러니까 이 A 다음에는 태풍을 만나서 베일 모양이 조금씩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중략 이전에는 뭘 얘기합니까? 중략 이전에는 태행으로 떠나는 모습과 뭐한다? 태풍을 만나는 거. 딱 이거 두 개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중략 후를 볼게요. 날이 마침 뜨겁고 석양이 비추어서 끓는 땅이 엎드어서 말씀을 여쭈오니 속에서 불이 나고 관대의 땀이 배어 물 흐르듯 하는지라. 그만큼 되게 덥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그냥 보면 되게 이상합니다. 나라가 보시고 너희더이 어려우니 먼저 나가시라. 근데 나라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해? 그럼 이거는 나라는 뭔가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지. 그럼 실제로는 이 나라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왕을 얘기하는 거지. 아까 공무로서 내가 사형에 갔다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는 딱 봐도 갔다가 돌아온 거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생략되는 거야 내용 자체가. 왜냐면 가서 뭐 했는지 사형에 가서 있는 정선이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거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여기에서. 여기가 페인트하고 했잖아. 그러니까 임금을 딱 그렇게 뵈니까 임금이 아유 수고했어 가서 이제 쉬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배하고 보통 복배라는 게 임금에게 절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건 몰라도 어쨌든 복배하고 내려오니 임금의 은혜가 만극하구나 나오잖아요. 바로 과일을 먹어서 맡길 듯이 하는지라 타신들도 못 기다려 파채로 돌아오니 누이도 반기고 다른 기뻐 오는지라. 일가 친척들이 나와서 이문하네. 생각해봐. 한 며칠 정도만 내가 갔다 왔어. 뭐 수학여행으로 한 2박 4일, 3박 4일로 어디 갔다 왔어. 그런다고 해서 엄마가 막 나 만난다고 막 울어? 정말 잘 들어왔어. 뭐.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근데 한 2년 정도를 유학 갔다 오면 엄마가 너무 궁금하니까 공원에 나와서 막 그렇게 반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딱 봐도. 왜냐면 친척들 다 나왔잖아. 설마 뭐 서연이가
뭐 제주도로 수학여행 갔다 뭐 친척들 뭐 8촌까지 다 모여서 어휴 잘 갔다 왔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 몇 년 동안 지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런 차이라고. 자, 그다음 여드레의 겨울시험 공대로 내려가니 처자식들이 나를 보고 죽었던 듯 이 복쳐본 듯이 기쁨이 극에 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리석은 데 앉아있고요. 그럼 처자식들이 나를 보고 굉장히 뭐한 거야? 반긴다는 얘기야. 실제로 기쁘기가 끝에 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당에 가서 인사하고 옷도 벗고 편히 그러니까 조상에도 인사하는 거니까 사대부라는 얘기잖아. 옛날에 사대부들은 집안에 이렇게 사당 놓고 뭔 일 있으면 와서 인사하고 하는 거니까. 풍도 바람과 물결을 만나 험하던 일이 저승만 같고 꿈도 같구나. 왜? 잘 돌아왔으니까. 손주 안고 어리면서 한가로이 누워있으니 강호의 산인이요 태평성대와 마찬가지다. 즉 이렇게 내가 집에 와서 편히 쉬니까 태평성대를 만난 것 같은 마음이 드는구나.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 중략 이후의 내용은 뭘 얘기하는 거야? 조선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임금께 인사하고 그 다음 가족 자체와 다시 만난 거 요걸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에서 되게 중요한 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 다시 만나면 여기 있는 내용이 싹 다 빠지고 다른 내용 배울 확률이 더 높아요. 일동양군과는 한 4번 정도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최근에는 한 2번 정도 나오긴 했는데 둘 다 내용이 완전 달랐어요. 기본 내용들이. 자, 그 다음 나를 보세요. 암은 종아 뭐야? 어? 암 병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바위 석 바위. 그러니까 보면 고전에서 석이나 암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돌이에요. 돌. 화암이니까 꽃바위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럼 화암에서의 9개 노래니까 중간에 거는 빠진 거잖아. 지금 여기선 3개밖에 소개 안 한 거죠. 자, 1수 꼬아다른 성류층 틀어지은 고3에 딱 봐도 이거 의도적으로 데리고 맞춰놨죠. 산봉에 기이하게 생긴 돌에 달린 소나무가 늙었으니 아마도 화암의 풍경은 소나무밖에 없구나. 소나무한테 너라고 했으니까 의인화 이거죠. 그냥 말 그대로 소나무 보면서 너 화암의 아름다운 풍경이구나. 끝. 별 얘기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6수 막대 짚고 나와 거니니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긴파란 짧은 노래의 뜻대로 소일하니. 소일한다는 거는 한가롭게 논인다는 얘기잖아. 어디서 초동과 목수는 웃고 가리키나니. 그럼 이거 그냥 흐른 대로 해석하면 초동과 목수. 초동이라는 거는 뭐 나무하는 아이들 얘기한 거고 목수는 소치는 사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얘네들은 웃고 가리키나니. 그러면 내가 위에서 소일한다고 나오잖아. 소일하면서 얘네를 만나는데 얘네가 나를 웃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죠. 그냥 웃으면서 또 인사한다. 이런 정도 의미를 보는 게 문학상 좀 맞겠죠. 내가 이렇게 소일하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비웃어.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흐름 내려보면 그냥 내가 소일하는 보고 얘네하고 만난 데서 뭐 그냥 웃으면서 지나간다.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9수 맑은 물에 별을 갈고 청산에 섭을 진후. 서림 보통 림이니까 그냥 숲이잖아요. 숲의 풍우에 소먹여 들어오니 두어라 야인의 생에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삶도 초장과 중래산도 괜찮아. 딱 봐도 나는 자연 친화죠. 정확하게. 자, 그럼 3, 4, 3, 5, 3, 6 세 문제를 풀어보세요. 한 3번만 시간 드릴게요. 그만 자. 이거 하고 이제 자게. 이거만 하고 정해. 3분만 참아.
볼게요. 34번에 2, 35번에 3, 36번에 4 이렇게 됩니다. 3, 4번은 적절한 건데 굳이 뭐 살리려고 한다면 5번의 영상적 표현은 나와요. 가하고 나에서. 가에서 보면 뭐 세 번째 놀라리라. 그 다음 앉았구나. 나에서도 일수의 마지막에 하느라. 이런 식으로 나와주긴 하는데 경외감이라는 거는 뭔데? 뭐 두려워하거나 존경하거나 이런 걸 얘기한 건데 이거는 뭐 두려움도 없고 존경도 없잖아.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 존경하는 게 아니죠. 태풍을 내가 존경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나는 해당 사항도 없죠. 근데 이번에 가는 사물 형태가 변한 모습이 아까 A 다음에 배가 변했잖아요. 굽어 있거나 반다처럼 배부르거나 이건 태풍 이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니까 변했다는 얘기죠. 4번도 나에서 두 인물이 나오긴 해요. 초동과 복수. 하지만 둘 다 웃고 있는 거니까 같은 행위하는 거예요. 대비가 아닙니다. 35번 1번의 상상의 불법 두어둠의 의지에 떠나는 곳을 가늠하는 행위를 통해서 추랑후를 얘기한다. 왜냐면 육지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니까. 비에서 신하들이 거쳐 헤아린 임금의 배에 감격한 마음이 들어간다. 그래서 아까 뭐를 얘기해? 천응이 만극하다라고 비의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죠. 근데 시에 보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무심하게 대응하는 가족들의 모습. 근데 시를 보면 기쁘기가 극한지라. 이랬으니까 무심한 게 아니죠. 얘네들은 기쁘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어리석은 것 같이 표현도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무심한 건 아니죠. 기쁘다는 얘기니까. 정답 3번 나와주죠. 36번 적절하지 않은 거야. 1번의 배가 나뭇잎처럼 파도에 휩쓸리고 하늘에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거. 그럼 이거 비유적인 거니까 나뭇잎은 풍파를 겪은 체험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비유적 통해서. 그 다음 2번 화암의 풍경이라 인정할 만한 것이 너뿐이라고 해서 자기가 기는 화해로 조성한 공간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왜냐면 자기가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이라는 건 자기가 취향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세 번째, 육선에 탄 사신단이 만물이 격동할 만한 군악을 들며 떠나는 모습에 주목해 경험에 대한 관심. 나이는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갖고 있는 친구에 주목해 외모에 대한 관심. 그래서 육선의 사신단 얘기는 A 바로 위에 나오고 그 다음 나에서 꼬인 틀어진 모양은 1수의 첫 번째 줄에 다 나와줘. 그럼 4번 배에서 신들을 생각하는 모습에서 사연길의 복잡한 심사를 얘기하고 있다. 맞아 이것까지는. 하지만 뒤에 청산에서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자연스러움을 야인생으로 표현했다까지 맞지만 겸양은 아니잖아요. 태연아 겸양이 뭐야? 단어 공부해야 돼. 단어 모르면 문제 못 푼다고. 겸손하다는 뜻인데 자연친하고 겸손하면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겸양을 뺐으면 정답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느낀 자연스러움을 야인생애로 표현해서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야인을 얘기하면서 그 보기 들어보면 가족감을 드러내는 거잖아. 자기에 대한 만족. 아 자연 너무 좋아. 이거죠. 둘은 그리고 다른 뜻이잖아요. 만족이란 것과 겸손이 어떻게 같은 뜻이에요. 마지막 집으로 돌아와 한가롭게 지내며 태평성대 누린 삶에 대한 만족감. 그 다음 나에서 양리풍에 감흥하여 뜻대로 소일하는 감흥에 대한 만족감. 그렇잖아요. 집에 들어오니까 태평성대 같이 느껴진다. 나에서 좀 자연친화로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만족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비문학 들어갈게요. 애매하네. 성삼대로 연기된다 그래도 작품 자체가 입에 손특강을 보게 되면 되게 두꺼워요. 문학표현을 합치면 200이 넘는다고 지문만. 거기서 2개 나오면 기억나네? 11월에? 안 날 거 아니야. 안 나는 게 정상들이고. 그 때문에 몇 번에 걸쳐 덧치기를 할 거고 덧치기하는 만큼 잘 머릿속에 잡아놓고 있는 게 필요할 겁니다. 72쪽에 지금 좀 길긴 한데 간단한 상수 하나 할 거예요. 볼게요. 자, 보험은 다 찾았죠? 못 찾을 분은 혹시 있나요? 자, 그럼 다 찾았다고 생각하고 할게요. 자, 보험은 같은 이원을 보유한 다수인이 유형공복제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금의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잘 생각해봐. 사고 발생은 우연적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필연적으로 내가 사고를 냈어. 그럼 뭐 할 거야? 보험금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거고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원화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잖아. 일문단을 갖고 볼 때 보험을 든 목적 자체는 뭐란 얘기야? 말 그대로 이런 사고 자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자체를 지급받으면서 이걸 지급받는다는 것은 이런 경제적인 손실 자체를 보전하기 위한 거잖아. 그러면 종훈아, 보험을 든 거는 돈을 벌려고 드는 거야?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보험 드는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험을 든 목적은 이게 아니야. 돈 자체를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야. 손실을 보전하는 거는 마이너스 되는 거 0으로 맞추겠다는 거지 0에서 플러스를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야. 왜냐면 만약에 다치면 병원비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병원비 정도면 얘네가 보전해 주는 거지. 병원비가 100만 원 왔지만 우리 보험사가 1000만 원 줄게. 이런 건 안 한다고. 그리고 잘 생각해봐. 보험금은 누가 지급해? 당연히 보험사가 지급하겠지. 그죠? 근데 보험사도 뭐야? 회사잖아. 기본적인 회사는 뭘 추구해?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얘네가 진짜로 사고를 일부러 발생시키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은 당연히 할 거란 얘기야. 이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잖아. 야, 니네가 보험회사 운영하는데 일부러 막 덮어줘. 미친 인간인지. 왜 덮어줘? 기본적으로 보험사 운영하는 것도 얘네가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직원들 뭘 갖고 줄 건데. 그죠? 편의점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만약에 종원이가 편의점 운영하는데 알바비가 더 나와. 너는 가져가는 것도 없고. 그럼 편의점을 왜 운영하겠어? 안 할 거 아니야. 그런 거라고. 항상 요거는 기본으로 깔리는 얘기야. 경제적으로. 자, 두 번째 봐봐. 위험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은 보험금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사고 자체를 당했기 때문에 걔네가 보전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엔. 자, 그래서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되는데 특정 사고가 발생 확률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동안에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그래서 본래의 보험의 가입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데 있으므로 이 얘기 두 번 얘기하고 있지. 위험공동체의 구성원은 자기가 속한 위험공동체의 위험에 상관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그럼 하나 생각해봐.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사고 발생에 대한 확률 자체가 높은 사람이야. 그럼 당연히 보험금을 보험사가 많이 받으려고 할까 적게 받으려고 할까?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보험료를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적어? 많지. 그럼 보험금도 당연히 많아지는 게 정상적인 거야. 왜냐면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 보험사도 사고가 안 발생되는 게 자기네들이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고가 좀 더 많이 발생될 것 같고 암보험인데 이 사람이 암에 이미 든 적이 있어. 아니면 지금 내가 암이야. 그럼 당연히 뭐 할 거야? 보험금이 높거나 아니면 보험사가 뭐 할 거야? 우리 보험 되지 마. 거부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정도에 대한 상식이 있는 거니까. 현수 이해됐지?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얘기 나오지. 그래서 공정보험이라는 거는 두 번 얘기하잖아. 보험금 자체는 사고가 발생될 때 지급한다.
경제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다. 사고관계성이 높으면 보험금 자체도 높아진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 가능성인데 봐봐. 그래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한다. 중요한 게 나왔지. 이런 보험료 자체와 뭐가 같다?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분명히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 라고 나오잖아. 그래서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의 총액은 일치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보험료 자체의 총액이라는 것과 오는 이런 보험금에 대한 총액 자체도 일치해야 한다 라고 나와주지.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인데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보험료율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지. 보험료 자체가 분자가 되는 거고 보험금 자체가 분모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 보험료율이라고 한다. 그럼 보험료율이 높다는 건 뭐가 높은 거야? 분자값이 높다는 얘기잖아. 보험료가 높으면 무조건 보험료율이 높아지는 거고 보험금 자체가 작아지면 보험료율은 무조건 높아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 정도는 그냥 산수적으로 할 수 있지. 그래서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렇잖아. 이게 높아지면 이거 높아진다는 얘기잖아. 보험료가. 반대의 경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작게 된다. 그래서 공정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뭐가 이렇게 사고 발생 확률 자체는 서로 뭐한다? 동일값 자체를 가져야 한다. 여기 동일값. 그 다음 여기도 다 뭐? 동일값. 좀 복잡할 것 같지만 서로 같은 값. 이건 그냥 식이고 이거 같은 값. 이 정도만 기억하라는 거지. 오케이? 자, 세 번째. 지문이 긴 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점점 이거 앞에 걸 까먹었을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접하는 애들이 기억도 당연히 오래 해요. 정원아 졸지 말고. 너 이제 1년도 안 남았어. 너 9월달에 학교 써야 돼. 11월이 수능을 보는 거지만 학교 지원은 9월에 해야 되는 거고 학교에서 물론 이럴 수는 있어. 이거는 꼭 기억할 게 니네가 쓰겠다고 하면 학교에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담임선생님이 쓰지 마! 못 쓰겠구나. 이게 아니야. 쓰고 싶으면 그냥 써도 돼. 그냥 맞긴 하겠지. 왜? 학교 다니는 바보가 아니잖아. 이 성적이면 이 학교 얼쩡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니까 실제로 우겼으면 거의 탈락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대략적인 거. 확률적으로 볼 때도. 당연히 6월달 평가 성적을 보고 학교 선생님이 뭔가 결정하겠지 내신하고. 이거는 말이 안 돼. 6월 정도에 뭐 4등급인데 제가 열심히 하면 2등급은 11월에 당연히 나오죠. 그럼 그 전에 이미 나왔어야지. 그럼 2년만 동안 뭐 했는데. 나머지 저 동안 그럼 나머지 애들 놀고 있어? N수행 애들 그냥 뭐 놀고 있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리고 아니야 실제로. 올해도 내가 재수반에 있으면서 반수한 애들 되게 많았는데 반수한 애들 보면 이런 애들도 있어. 내가 작년하고 올해 반수했던 애들 중에 특이한 애들. 약대. 너 왜 재수해? 의대 가려고요. 의대 정원 늘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스카이 쪽에 공대 애들이 좀 많았어. 서울대 공대도 재수 한 애 있어서 올해에 한 명 있었는데 왜 하냐 했더니 의대 정원 늘어났잖아요. 저 의대 가야죠. 제가 뭐 공대에 가고 싶어서 서울대보다는 당연히 의대죠. 걔네도 그런다고. 걔네는 수학 같은 경우 2등급 나올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2등급 나온 적도 없는 애들이야. 스카이 정도면 이미 약대도 마찬가지고 얼릴 나온 애들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그리고 엄매 쪽에서 재생이 엄매 많이 선택하니까 1등급 나오는 게 한해 고3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공대 같은 경우 미적 계속 한단 말이야. 영어도 1이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로. 첫째, 100점 목적으로 영어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 9점 맞추면 되니까. 둘째, 그 정도 적당히 하는데 영어 문제가 점점 안 쉬워져. 상황의 거 보면.
궁금하면 거래 것좀 풀어보시던가. 그럼 느낄 겁니다. 자, 세 번째.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그럼 공정보험이라는 거는 이론상 가능한 얘기잖아.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항상 그런데 이런 거 무조건 중요하지. 보험가입자들이 자신의 가진 위험 정도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상관한 보험료를 측정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급하게 되면 그 공동체,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의 총액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끊어보면 사고 발생 확률이 한 10% 정도인 집단이 있어. 그러면 10%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험사가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책정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왔어.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사고 발생 확률이 기본적으로 50% 갖고 있는 사람이야. 여기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사고 발생이 늘어날 거니까 보험사도 뭐 할 거야? 지급하는 금액이 늘어날 거니까 이제 이 집단에 얘가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고 발생률이 높으니까 보험료 총액을 조금씩 올려버린다는 거지. 물론 얘가 이런 거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들어오면 얘네들이 받아줄까? 안 받아주겠지. 숨긴다는 얘기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는 한 번 더 정리할게. 그 다음. 그래서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런 애가 들어오면 여기 사고 발생 10%인 애들이 손해본다는 얘기야. 이런 문제는 정부의 비대칭에서 비롯되는데 보험가입자 위험 정보에 대한 정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마지막이 이런 얘기네. 이 세 번째 문단을 볼 때 결국 이런 얘기잖아. 그 보험가입자의 이런 보험 가입하려는 자지, 아직은 하려는 자에 대한 뭐는 이런 위험 정보에 대한 정보를 볼 때 이런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와 보험사를 갖고 볼 때 여기에 대한 정보는 서현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야? 보통 이 세 번째 문단을 갖고 볼 때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자의 정도잖아. 그럼 당연히 얘가 더 많이 알고 있겠지. 얘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설마 얘가 그거 어떻게 더 알고 있어? 니네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사하고 처음 만났잖아. 보험사가 니네 대해서 뭘 알아? 모르잖아. 내가 숨긴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보험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상태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얘기한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정보가 이쪽이 많고 이쪽이 적어. 만약에 보험가입자가 자기의 보험에 대한 위험 정도를 숨기면 누가 손해봐? 보험사가 손해볼 수 있잖아. 아까 얘기처럼 만약에 보험 발생 확률이 50%인 애가 자기는 보험 발생에서 사고 방류라는 게 0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사고 발생 확률이 낮으니까 보험사가 보험료를 적게 측정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이렇게 높으면 사고가 발생하면 얘가 손해를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보험사는 그 다음 문단에서 알아내려고, 얘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정확하게 뭐 할 거니까? 보험료를 측정할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암보험인데 이 사람이 이미 암이야. 그걸 보험사가 혹시 알아. 그럼 보험에 가입하라고 하겠냐? 안 하겠지. 바로 보험 가입하자마자 뭐 해야 되는데? 보험료 지급해야 될 거 아니야. 이미 걸렸는데 뭘. 그래서 항상 보면 두 가지잖아. 보험 같은 거 가입할 때 특히 상해보험 같은 거 할 때 그냥 기억할 게 뭐야?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높아. 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병에 걸릴 확률이 좀 더 높잖아. 그 다음 차를 볼 때 스포츠카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험료가 좀 더 높아. 왜? 스포츠가 갖고 있다는 얘기는 과속운전하거나 사고 발생 확률이 좀 더 높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상식은 이미 있을 거라 생각하고 움직인 거야. 우리는 보험에 든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상식은 니네가 있잖아라고 이 지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3 되면 문학도 마찬가지고 문법도 마찬가지고 비문학도 마찬가지지만 니네가 볼 때 불친절해. 왜냐면 점점 고3 때까지 이 정도에 대한 정보는 얘네들이 갖고 있겠지. 심지어 우리 주식한 적도 없는데 맨날 주식 얘기 나오고 적금 든 적도 없는데 적금 얘기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실제로 인플레이션 경험해봤어 제대로? 아닌데 맨날 그런 거 튀어나오잖아. 그런다고. 나는 뭐 미국에 가봤어 실제로? 나도 안 가봤잖아. 안 가봤는데도 뭐 맨날 지금 뭐 보면 미국 대통령 바뀐다고 또 거기에 대한 뭐 고금리 뭐 정책 뭐 이런 거 지금 이미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뭘 교과서들에서는 트럼프 이게 뭐냐 저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정보 지식이 부족하면 천천히 읽으면서 가져가야 돼. 아니면 겨울방학 동안에 경제하고 연결된 것들은 특히 법학은 좀 거리가 먼데 경제 연결된 것들이 미투분야 이런 거 보면 엄청 많아. 좋은 정보들이. 탱크플레이션 이런 거 잘 모르면 치면 그림 통해서 잘 보여줘. 그런 것 정도 한 번 정도 볼 필요 있습니다. 이거 KBS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되게 잘 나와요. 자, 그래서 네 번째. 그래서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일단 다른 건 몰라도 보험에 대한 지금 나온 게 있지? 계약은 두 가지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야. 첫째 뭐 한다? 보험가입자가 청약을 해야 돼. 시키려면 저 보험 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두 번째 얘네만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보험사도 뭐 해야 돼? 알았어. 너 우리 보험에 들 수 있게 나도 허락할게 라고까지 해야지 보험이 계약되는 거야. 이래야지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지 보험 자체가 계약 자체가 성립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우리로 치면 뭐 하는 거야? 보험 서류에 내가 서명까지가 완료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아까 얘기대로 보험사가 거부할 수도 있잖아. 발생 확률이 100%인 사람을 보험사가 가입하라고 하겠냐? 그러니까 실제로 대출 같은 경우도 신용불량자야 얘가 이미. 그럼 대출 받으라고 하겠냐? 어차피 신용이 불량이면 대출 못 갚을 텐데 뭐하러 얘를 대출 더 받으라고 해. 그러니까 그럼 혹시 이상한 전화 오잖아. 대출 받은 전화 오면 이래. 저 신용불량인데 대출 가능해요? 그럼 그냥 끊어버릴 거야. 대출 안 해줄 거야. 저 대출 이미 1억인데 그래도 대출 해주나요? 물어보면 그냥 끊어버리는 거지. 물론 나도 그랜도 안 해봤는데 내 와이프가 진짜 저 이미 대출이 2개 있는데 가능하나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고 끊어버리던데 뭐하냐 했더니 재밌잖아. 뭐가 재밌어 그게. 이상으로 재밌어. 그 다음 카드 사람하고 전화 왔더니 갑자기 내 전화 했더니 그 이승훈 씨 핸드폰 맞나요? 했더니 아닌데요? 나 나왔는데 아니라고요? 하더니 그냥 끊어버렸어. 그랬더니 뭐하냐 했더니 재밌어 오빠 이런 거 스트레스 받잖아 이런 걸 풀면 돼. 근데 요새 정말로 대출 전화 엄청 많이 옵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저도 하루에 하나씩은 뽑아요. 거의. 제가 몇 년 전에 대출을 알아본 게 있긴 있어요. 생명보험이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런지 지금 매달마다 계속 와요. 결국 대출을 다른 데도 저도 은행에서 받긴 했는데 오늘부터 캠피탄에서 안 하면 캠피탄 계속 전화 옵니다. 한 번 전화 오면 걔네가 전화 기록이 남아있단 말이야. 계속 전화 와. 그러니까 장난으로도 대출 이런 거는 장난으로 전화하면 안 돼. 계속 전화 와. 다 정보만 장난 아니야. 자 이제 그 다음 봐봐. 그래서 세 번째 줄 보험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 그 중요한 사항이라는 게 뭔데?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를 얘기한 거지. 자신이 사고 당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한 거를 미리 알려줘야 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는
계속 앞에 있는 상황대로 움직일 때 뭘 얘기하는 거야? 보험을 가입하려는 자의 사고 발생 확률을 얘기한 거잖아.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걸 숨기면 얘만 이득을 얻을 거고 보험만 손해볼 거니까. 그 이거를 만약에 거짓말하면 위반이라는 얘기 하는 거잖아. 법에 접촉된다는 얘기지. 자, 따라서 고지의문은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관한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하는 걸 방지한다. 자, 오문단.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문단을 아예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런 고의나 어쨌든 중대과실 자체 이런 걸로 이런 중요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다. 이 말은 그럼 뭐와 똑같다? 고지의무, 즉 중요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럼 이 위반은 누가 한 거야? 보험 자체를 가입하려는 자가 위반한다는 얘기지. 이런 얘기잖아. 이런 경우 우리 상법은 보험사가 계약 해지권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한다? 보험사는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에 대한 해지권 자체가 가능하다. 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보험사가 손해보니까, 거짓말을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위헌적 조건이라는 말 되게 중요하게 얘기한 거야. 일부러 사람 생명보험인데 사람 일부러 죽여. 그럼 돈 못 받아.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을 맞는 거니까. 그 드라마에 막 그런 거에 맨날 경찰 나오고 그러잖아. 정말로 실제로 죽였는가, 아니면 자기가 죽었는가, 아니면 병인가, 자살인가 아닌가 이런 거만 따지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 맨날 보면 서연이가 아버지 보험을 들어서 아버지를 위해서 보험을 10개 들었는데 받는 사람이 난 너야. 그럼 딱 봐도 뭔가 이상하잖아. 보험사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럴 때 아버지 혹시 돌아가시면 뭐 하는 거야? 보험사는 일단 너를 의심해 보는 거야. 그치? 그런 거라고 일종의. 자, 그 다음 줄 봐봐. 그래서 네 번째 줄. 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의무 위반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뭐 하는 거야? 보험사고 발생하기 이전에도 가능하고 보험사고 발생해도 어쨌든 얘가 거짓말하면 해지는 가능하다는 거다. 그리고 해지를 한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된다. 그렇지. 계약이 끝났는데 계약이 중간에 틀어졌는데 돈을 왜 줘? 이런 거잖아. 만약에 돈을 미리 줬으면 뭐 해야 돼? 받아내야지. 그게 뭔데? 해지권이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에 위반할 때는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 나오지. 해지권이 가능하다는 거는 이 설명대로 움직인다면 보험금 자체를 지급 자체를 안 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 누가? 보험사가. 하지만 중요한 얘기 하나 나오지. 보험사는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는 안 된다. 자기가 준 돈만 돌려받는 거지. 네가 우리를 속였으니 1,000,000원 보상해. 이딴 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불리한 거야? 보험사한테 불리한 거지. 그러니까 법이란 거는 보험사보다는
보험에 가입하러 가는 자가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왜 보험사를 법적으로 좀 더 덜 보호하느냐? 보호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보호하는 거니까. 왜 이렇게 덜 보호하냐면 보험사는 거대 기업들이니까 통상적으로 기업이고 돈을 많이 버는 거 하니까. 소송 같은 거 만약에 하게 되면 개인이 더 불리하잖아. 개인이 변호사 선임하고 하는 거 돈 많이 들 거니까. 최소한 우리가 뭐 같은 거가 변호사가 사무소에 가서 알아보고 할 때 1시간 정도 상담해도 기본 10만 원 이상이야. 상담만 하는 것만. 처음에 어떤 뭐 법이든 민법이든 이런 거 연결해서 내가 보험 뭐 이런 거 연결해서 보면 변호사 선임하면 최소 금액이 300만 원 이상으로 시작해. 내가 예전에 1년 정도 소송짜리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 변호사한테 지급한 금액은 800만 원 정도 지급했단 말이야. 마가중이 있기 때문에 승부해서 내가 대신 승부한 만큼 변호사가 뭐예요? 그만큼 가져갈 거 아니야 커미션으로. 그런 거라고. 나도 팔겠었는데 쫓겼은 거야 생각보다 금액에 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에 뭐 드라마 이런 거 로펌 얘기 나오잖아. 그럼 걔네들 엄청 비싼 애들인 거야. 뭐 이기고 하면 기본 1억 2억씩 가져가는 애들인 거죠 최소한. 그러니까 실제로는 개인들은 가진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들은 조금 더 법적으로는 조금 더 생각해준다. 이런 정도 의미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오른쪽 밑에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뭐 이런 거 나오지.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해지권은 배제될 수 있다. 이는 보험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아까 앞에 문제에서 이미 확인한 거잖아. 또 보험사가 해지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면서 보험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칙 상태에 장기간 놓여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게 아까 얘기한 그 변호사 선임이나 이런 문제를 얘기한 거야. 소송 걸리면 어쨌든 기업이 좀 더 유리할 거니까. 그러나 고지할 중요한 사항 중에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을 경우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해보험인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이게 이전하고는 다른 병이야. 그러면 뭐 한 거야? 인과관계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잖아. 자, 마지막.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하면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걸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억할 거는 사고 발생 확률이 갑자기 높은 애가 들어온다면 한 집단에 무조건 보험료는 올라간다. 두 번째, 보험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돈 벌려고 드는 게 아니라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끝인 거예요. 자, 그럼 6문제 딱 6분의 시간만 드릴게요. 일단 시간은 7분 드려요. 7분. 자, 마지막 1분 남기고 리미트 겁니다.
자, 1분 뒤에 맞출게요.
자, 볼게요. 자, 118번에 3, 119번에 4, 120번에 5, 121번에 1, 122번에 4, 123번에 1 이렇게 된다. 자, 마지막 문제는 단어 문제니까 이거 그냥 먼저 볼게요. 자, 1번에 있는 대비라는 거는 지난해 이익과 손실을 비교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앞에서 나올 때는 경제적 손실을 대비한다라니까 뭘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떤 일이 생길까봐 미리 준비한다 이런 정도 의미니까 의미가 서로 다르죠. 정답 1번 나올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파악이라고 나온 거는 대상의 본질을 뭔가 이해하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될 수 있죠. 인상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가격 같은 거를. 그 다음 배제 제외한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 전가했다 남에게 넘긴다 이런 의미죠. 이것들은 앞에 있는 지문과 이 선지 이야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나온 거고 118번은 3번의 공정보험의 경제학적 원리가 아까 두 번째 문단에 이렇게 해서 잘 나왔잖아요. 이게 경제학적 원리죠. 왜냐면 간단하게 산수 형태로 확인한 거니까. 그리고 법적 의무를 아까 이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여기다 법적 의무 3법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나올 게 3번밖에 없죠. 자, 119번 내용일성 문제고 이 문제가 121번 문제하고 문제 유형이 아니면 같죠. 사실 고질의무에 대한 얘기에서도 이것도 문단이 퍼져 있을 거니까 두 개 문제가 일치성 문제 나와요. 1번에 119에 보면 보험사가 청약을 하고 보험가입자가 승낙했으면 보험계약을 뭘 해지하는 거야. 이제 보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그렇게 되면 보험계약이 된다. 이렇게 바꿔야죠. 그 다음 두 번째 구성원 전체 보험료 총액보다 보험금의 총액이 더 많아지는 것은 불공정하죠. 분명히 아까 보험료의 총액이나 보험금의 총액은 같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동일값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한쪽이 커버리면 불공정한 보험이 된다라고 바꿔줘야죠. 세 번째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받아? 당연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다고 했는데 사고 발생과 상관없으면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도 말이 안 되죠.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다면 납부한 사람들은 보험금을 못 받아요. 사고가 안 나면. 네 번째,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고 승낙할 수도 있다. 둘 다 되어 있죠. 아까 분명히 뭐 할 수 있어? 보험 자체가 네 번째 문제 아까 나온 것처럼 그리고 1번에 있는 것처럼 보험 가입자가 청약을 하고 그 청약의 타당성을 즉 이런 거를 검증하고 보험사가 승낙하면 보험계획 성립하는 거잖아요. 근데 타당성을 검증했는데 얘가 실제로 거짓말을 많이 했어. 자기 돈을 많이 숨겼어. 그럼 보험사가 승낙을 안 하면 보험계약서 성립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4번에 근거로 해서 보험사는 보험가입을 승낙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다. 둘 다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절한다. 이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거절할 수도 있다. 이게 맞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답 4번 나온 거고 대신 이거를 승낙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5번 상법은 보험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하는데 근데 보험사가 잘못했는데 자기네가 계약해지를 어떻게 해? 말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보험사의 잘못을 중시한다면 보험사의 계약해지권을 뺏어야죠. 계약해지권을 부여한다는 거는 해지권을 가능한다는 건 뭐 하는 거야? 얘가 즉 보험에 가입을 한 자가 고지의무 위반 즉 주요사항을 알리지 않을 경우에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니까 보험사가 잘못하면 계약 해지도 안 되죠. 왜냐면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 안 해? 안 할 거 아니야. 자, 121번을 먼저 볼게요.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야. 1번은 잘 봐봐.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근데 보험사는 아까 분명히 뭐 못하고 나랬어. 계약 해지는 할 수 있지만
속인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왜 해? 손해배상한 게 아니라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다시 보험사에 돌려주거나 아니면 계약 해지를 당하거나 둘 다만 하는 거지, 절대로 얘가 거짓말해도, 즉 보험에 가입하려는 애가 거짓말해도 손해배상금을 보험사에 주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한 이유가 있잖아요. 보험사는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는 보험에 가입하는 자가 거짓말을 해도 손해배상 금액을 보험사에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답 1번 나오죠. 이 문제는 그래서 119번을 맞으면 121번은 틀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문제 두 개가 거의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지금 먼저 본 거예요. 이래서 자, 그 다음 이제 120번을 볼까요? 120번 산수 문제야. 봐봐.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걸 3점 준 이유가 뭐냐면 정답이 5번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또 하나 간단한 거 필요하죠. A라는 집단이에요. B도 집단이고요. 그리고 얘네가 사고 발생 확률 자체가 0.1이고 얘네는 사고 발생 확률이 0.2예요.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종원아 생각해봐. A하고 B 중에 누가 더 보험료를 많이 낼까요? B죠.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애들이 당연히 보험료도 더 높아야 되잖아요. 이게 들어와야 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 A와 B에 모두 공정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딱 아까 어디대로? 두 번째 문단대로만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 문단에서 아까 공정보험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각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 단 동일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끼리 납부하는 보험료가 같고 지급받는 보험금도 같다. 그리고 보험료는 한꺼번에 모두 납부한다. 그러니까 A 집단의 보험료와 보험금이 같은 거고 B 집단의 보험료와 보험금이 같은 거예요. 얘네끼리 같은 거고 얘네끼리 같은 거죠. 만약에 생각해봐. 이 집단에 신한 애가 들어오는데 근데 신 자체가 사고 발생 확률이 만약에 0.2야. 그러면 A 집단은 보험료가 올라갈까? 그렇지 않을까? 올라가죠. 얘가 0.2가 들어오면 0.1보다 무조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전체 평균값을 내리면. 그러니까 이런 애가 들어오면 얘네들은 둘 중에 하나 할 거야. 얘네들 자체가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걸 미리 안다면 A 집단이 꺼지라고 하겠죠. 넌 일로 가! 라고 얘기하겠죠. 이것까지가 이미 배경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지문이에요. 설명이고. 그러니까 독해한다는 건 여기까지가 해야 되는 게 독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독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짧은 그 몇 초 정도의 시간에 이게 번뜩 생각나 했어야 돼요. 보기 위해서. 그럼 1번을 봐봐.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를 2배로 높인데 그러면 보험금이 2배가 되는 건 맞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도 2배가 돼야죠. 아까 분명히 보험료와 보험료 기대값은 동일값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뒤에도 변환자가 되거나 2배로 높아진다가 돼야죠. 탈락. 2번. 보험금을 2배 높이는데 보험료가 왜 변하잖아. 보험료도 변해야죠.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은 동일값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쪽이 높아지면 이쪽이 높아지고 이쪽이 높아지면 이쪽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2배를 높이면 보험료는 2배로 높아진다. 그래서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도 2배가 된다. 이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2번도 답에서 탈락. 세 번째.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을 수가 없죠. 사고 발생 확률이 다른데 어떻게 보험료율이 서로 같아? 말이 안 되잖아. 왜? 아까 분명히 사고 발생 확률과 보험료율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사고 발생 확률이 0.1이라는 거는 얘네의 보험료율은 얼마나? 똑같이 0.1인 거고 얘네는 보험료율이 0.1인 거니까 각각 다르다가 돼요. 이해됐죠? 그럼 3번도 정답 아니죠? 각각 0.1과 0.2인데 어떻게 같아?
똑같이 0.2 나오고 똑같이 0.2가 나와야지 같은 거니까요. 그 다음 4번 A와 B에서 보험금이 서로 같대. 그 얘기는 뭐야? 저 얘기대로 움직인다면 A와 B에서 각자 보험금이 같다는 건 여기도 분모값이 10이고 여기도 분모값이 10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어차피 결과값은 얼마야? 보험률이랑 결과값 여기는 어차피 0.1 나와야 되고 여기는 0.2니까 결과값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분자값이 서로 종원아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않을까? 이거 왜 나와? 산수인데 이거 5학년제 산수 아니야. 여기 얼마 나와야 돼? 이렇게 하면 1, 2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번에 볼 때 A의 보험료가 B의 보험료의 2배가 아니라 B가 A의 2배가 되는 거니까 거꾸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지금 식은 일부러 보여준 거지만 여기가 어차피 같은데 이거 똑같은 거니까 이거 머릿속에 그냥 암산해도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까지 안 써도 되잖아요. 실제 시험일 때는. 그죠?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여기가 말고 이것만 이렇게 비워둔 건데 이 정도는 우리 5학년 이상의 산수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정말 나올 게 5분밖에 없잖아요. A와 B의 보험료가 서로 같대. 그러면 A, B에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같다. 보험료 자체가 서로 같이 맞춰준다고 하면 보험료가 A도 1, B도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둘 다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동일가 가진다고 생각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험료를 그냥 갖다라고 맞춰놓은 거잖아요. 혹시나 둘 다. 그러면 기대값도 둘 다 똑같이 맞춰줘서 움직이는 게 맞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단순한 산수 문제, 이게 답을 알고 나면 되게 단순한 산수 문제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이런 거를 자꾸 해봐야지 이게 익숙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동호를 갖고 얘기하면 동호가 어쨌든 독서체 많이 했으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다 빠졌어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학교 시험 범위 하나도 없었어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태는 할 필요 없으니까 그 독서 교재 EBS 교재 있잖아요. 수능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교재가 아니에요. 내가 그 교재를 맨날 욕하는 건 일부의 형태가 지금 다 잘라먹고 문제 잘라먹고 이러니까 문제 제대로 풀 수가 없는 형태들만 너무 많고 뒤쪽에 있는 이부들은 이런 식의 문제가 다 없어요. 뒤에 과학기도 3회에서도 이번 시험에 3회 나온 게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얘기했잖아. 이거 그냥 내신을 위한 거라고. 이거 솔직히 시험을 잘 본다고 해도 수능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의 지문 투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실제 수능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 거니까요. 결국에는. 그리고 올해 경제를 제가 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올해 원래 예측에 올해 문제는 당연히 경제가 나올 거라 예측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번 연도 11월 때 본 게 근데 경제 안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경제 안 나왔어요. 그럼 점점점 내년 시험에 경제가 가미될 확률이 되게 높죠. 두 번 정도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 보는 수능에는 경제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두 번 정도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요새 트렌드가 법과 경제를 잡고 믹스해서 같이 나온 게 많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이건 경제 문제죠. 걔가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걔가 안 갚아. 안 갚으면 뭐 할 거야? 가서 쪼개 팔 거야? 소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소송은 이미 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법과 경제가 섞여 있는 지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거 수능 특강하고 작년 거 수능 특강도 그런 식의 지문들이 주제 복합으로 들어가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럼 내년에도 두 개는 겹칠 거고 겹친 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법으로 따지는 것도 있고 경제 따지는 것도 있고 문제 자체가 따로 있고 그렇게 되면 상황 대신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식의 120번 같은 문제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인문지문도 똑같잖아요. 인문지문에서도 도움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서 A 나오고 B가 나와서 둘이 비교하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시간이 더 나오면 문제가 시험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얘하고 비교하거나 얘하고 비교하거나 셋이 동시에 비교하면 얘 때문에 하면 시간 더 걸리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식의 문제들을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비문학이 예전보다 쉬워진 게 아니에요. 비슷한 난이도인데 문학 난이도가 좀 더 올라오는 패턴이니까 뒤에 상승급 애들이 자꾸 등강 성적이 자꾸 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문학이 어려웠다고 비문학이 쉬워졌다고 보기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학 쪽에만 치중하면 분명히 성적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 열심히 해야 돼요. 사실 고3이 열심히 안 할
지문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없어요. 그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확통 선택했는데 확통을 좀 비율을 적게 공부해. 그럼 미친 거죠. 왜냐면 뒤에 선택 과목에 들어가는 것들이 배점이 더 높잖아요. 수학에서도. 물론 수원 숫자가 안 되는 애가 미적을 열심히 해서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수원 숫자도 열심히 해줘야죠. 포기한 점이 생기면 포기하는 만큼 나머지를 정확하게 다 맞아줘야 돼요. 경제를 포기하면 나머지 다 맞을 정도의 실력이 나와야 되는데 경제도 애매해, 과학도 애매해, 인문도 애매해, 고전시도 애매해, 문법도 애매해. 이러면 뭐 가져갈 점수가 어딨어? 하나도 없죠. 자, 122번. 보험사가 A야, 보험가입자가 B고 무조건 법은 보험사에게 조금 더 불리하다고 얘기했죠.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B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다. 그러면 여기도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 보험금 반환 청구는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계속 얘기하듯이. 그럼 문제 1번. 선제 1번. 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사에게 중대한 것이 있대. 그럼 보험사가 잘못한 거잖아. 보험사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보험금을 돌려받아? 보험사가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는 자가 잘못했을 때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였잖아. 1번 탈락. 그래서 받을 수 없다고 바꿔야죠. 2번.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 하지만 A는 보험금이 이미 지급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하지만 체결 당시에 중대 과실이 없다고 해도 나중에 발견되면 분명히 뭐 할 수 있어? 계약 해지 가능하고 보험금 반환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문단에서. 그러니까 뒤에 있다고 바꿔야죠. 세 번째,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B 또한 중대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 하지만 여기에 보면 분명히 보험을 가입하는 자가 잘못한 건 맞지만 1번처럼 보험사가 잘못을 했죠. 이러면 당연히 뭐 할 거야? 반환 청구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1번에서도. 그러니까 보험금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둘 다 잘못하면 보험사는 못 받아요. 보험을 가입하는 자만 잘못해야 돼요. 그래야지 유리하다는 얘기를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5번.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대. 즉 보험사고 관계가 없어. 그럼 당연히 A는 즉 보험사는 보험금 돌려받을 수 없겠죠. 아까 분명히 5문단 마지막에 중요한 사항 중에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을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잖아. 그럼 보험금 반환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인과관계 없을 때는. 그러니까 정답 4번. 맞는 거죠. 마지막 5번. B가 즉 보험가입자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알렸대. 하지만 뭐야? 이렇게 나중에 알린 건 거짓말한 거잖아. 숨긴 거고. 그러면 당연히 고지 의무를 위반한 거죠. 처음에 알렸어야 되는데 처음에 알리지 않았으니까 이건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죠. 처음에 숨긴 거니까요.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된 거죠. 자, 과제는 적어줄게요. 과제는 그냥 이거 해보면 돼요. 이 문학 독서 2 프린트에서 해보면 되고 이거 이렇게 엄마 이거 숙제하면 할 거야. 해봐야 돼. 아니면 남길 거야 진짜. 이번 주 거 내가 숙제하면 안 했잖아 지금. 얼마 안 돼. 주간지 빠지는 거니까. 이게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이 사이에는 20쪽이 없어요. 중간에 75 있고 76부터 194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 안 돼요. 문제 뒷문학은 12개밖에 안 돼요. 문제 자체가 40문제도 안 됐거든요. 저것만 해보시면 됩니다. 시험 때 아니니까